경상남도 창녕군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연정리. 이곳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고요한 동네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연정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굉음이 마을을 울렸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 주르륵 떨어지던 그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에 깜짝 놀라 모두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늘에서 검은 헬리콥터가 서서히 내려오더니 마을 끝자락 허름한 한 가옥 앞마당에 착륙했다. 그 집은 70대 중반의 노부인 강정희 할머니가 홀로 살고 있는 집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이면 직접 쑤어낸 쑥개떡과 감자전을 행상으로 마을 장터에 나가 팔며 생계를 이어가던 조용하고 친절한 어른이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레 두 손으로 꽃다발을 안고 강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가 들고 있는 꽃다발은 바로 종이꽃 할머니가 평생 사랑한 손수 만들어 마루에 장식하던 색종이 꽃처럼 보였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한 이야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32년 전 한 여름밤,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그날 강 할머니는 마을 입구 구멍가게 앞에 웅크린 한 소년을 만났다. 몸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굶주림과 절망으로 잔뜩 굳어 있었다. 이 아이가 왜 여기 이 시간에 이러고 있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소년은 말을 더듬으며 기차표 살 돈이 없어서 시험장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 순간 강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2만 원을 꺼냈다. 그녀의 그날 장사 수익이자 다음날 쌀을 사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 돈 다시 안 돌려줘도 돼. 대신 꼭 잘 살아. 알겠지? 소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뛰어가 사라졌다. 그날 이후 강 할머니는 그 아이를 잊은 듯 보였지만 매년 장롱 속 철제 상자에 편지를 써넣었다. 잘 지내고 있니? 어느 날 문득 네가 돌아오면 이 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바로 그날을 증명하듯 돌아온 남자. 무릎 꿇은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 집 할머니께 32년 전 2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고 강 할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눈빛이 손짓이 세월을 넘어 하나의 기억을 불러낸다. 그날의 절망은 오늘의 희망이 되었고 그 작은 나눔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연정리 마을의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된다. 닭이 울고 바람이 산을 넘어오며 처마 끝을 흔든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우는 첫 번째 사람은 언제나 강정희 할머니다. 아직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올라오기 전 할머니는 삐걱거리는 철제 대문을 열고 손에 들린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기 시작한다. 그녀의 걸음은 느리고 손놀림은 조심스럽다. 왜 그렇게까지 천천히 쓸까 싶을 정도로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빗자루질을 한다. 그 이유는 마당개 피어있던 종이꽃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그 종이꽃을 그냥 꽃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녀에겐 기억이다. 이 꼭 내 할아버지가 결혼하던 해 직접 만들었단다. 남편인 박상구 어르신은 조용하고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다. 두 사람은 30여 년 전 마을 회관에서 간소한 예식을 올리고 곧장 지금 이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상구 어르신은 신혼 첫날 창문 앞에 종이로 만든 꽃을 하나하나 엮어 걸었다.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보랏빛, 종이로 만든 꽃들이 마치 살아있는 꽃처럼 마당을 감쌌고 바람이 불 때마다 살랑살랑 흔들리며 햇살을 반짝였다. 그 꽃들은 진짜 꽃보다 오래갔다. 단지 비를 피해야 했고 햇빛에 조금씩 색이 바랬을 뿐이다. 하지만 어느 해 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결국 그 꽃을 만든 손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부터 종이꽃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매해 새로 만들어 보려 했지만 남편의 손끝 같지는 않았다. 색은 어쩌면 더 고왔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대로 담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마당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하나를 모아 뒷방의 작은 상자에 넣어두었다. 그 상자에는 그녀가 써내려간 기억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이웃들은 가끔 말하곤 했다. 정희 할머니는 왜 아직도 저 종이꽃을 붙잡고 살까? 차라리 버리시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종이꽃 하나에 담긴 사연과
그날 밤 비오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할머니는 그날 이후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 속에서 놓아본 적이 없다. 물론 정확히 생김새는 흐릿해졌지만 그 눈빛은 비에 젖어 빛나던 그 눈동자는 평생 그녀의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놀러온 마을아이 은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진짜로 2만 원 빌려줬어요. 그거면 그때 엄청 큰 돈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잠긴 감정은 오래된 슬픔과 잔잔한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래, 많이 큰 돈이었지. 하지만 그 아이한테는 더 큰 희망이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은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를 조용히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내어 그 안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그날 준 돈의 절반, 즉 10,000원권 한 장이 비닐에 쌓여 있었다. 왜 절반만 남겼을까? 그녀는 속으로 중얼이며 그 종이 위에 얼굴을 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아이는 이제 어디서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혹시 아직 기억하고 있을까? 그 순간 창밖에선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모든 기억이 다시 찾아오는 소리처럼 그 빗소리는 그녀의 작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연정리 마을엔 언제나처럼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희 할머니가 헬리콥터를 불러 딱 하더라. 옛날에 5만 원을 줬던 어떤 사람이 돌아왔대요. 그거 실화 맞아요. 진짜 돈 준 거 가지고 누가 헬기 타고 오는 거 말이 돼요. 대부분은 웃으며 넘겼지만 몇몇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종이꽃 붙잡고 사는 거 보면 뭔가 사연이 깊은 거지. 하지만 아무도 정희 할머니의 하루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고 어떤 기다림으로 끝나는지는 몰랐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흘러갔다. 이른 아침 장판 아래 숨어있던 창의를 이기며 일어나 작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갓 지은 쑥개떡을 담은 대나무 바구니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당에 떨어진 종이꽃 잎들을 조심스레 줍는다. 그 손놀림은 어찌 보면 헛된 일 같지만 그녀에겐 매일매일이 기억을 되짚는 의식이었다. 이른 저녁 동네 아이 은서가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요즘 들어 매일같이 강정희 할머니에게 한글 공부를 배우고 있었다. 아이의 가방엔 스마트폰 대신 공책과 연필이 들어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서 영어 수학을 배울 때 은서는 마루 끝에 앉아 연필을 잡았다.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은서가 자랑스럽게 공책을 내밀자 할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휴, 우리 은서 천재구나. 다음엔 할머니 편지 대신 써줄래.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근데 할머니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왜 그 종이꽃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요? 할머니는 멈칫하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꽃은 네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꽃이란다. 그리고 아주 먼 날 아주 어려운 아이한테 건넨 마음이 담긴 꽃이기도 하지. 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헬리콥터에서 내린 아저씨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장롱 위에 놓인 오래된 철제 상자를 가리켰다. 그 안에 답이 있단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다. 그 안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접혀있는 낡은 편지들, 그리고 반으로 접혀 얇은 비닐에 감싸인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이게 그때 준 2만 원, 저만 2만의 절반이에요. 그래, 나머지 절반은 그 아이가 가져갔지. 근데 그 아이는 그 돈을 받은 순간부터 나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고 믿었단다. 그래야 내가 이 돈을 준 의미가 있으니까. 그날 밤 은서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일기장에 조용히 적었다. 오늘 할머니에게는 꽃보다 더 예쁜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한편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이전엔 미쳤다 라고 수군대던 사람들도 헬리콥터에서 내린 남자의 얼굴을 본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다. 달라졌다. 그의 눈엔 진심이 있었다. 그가 내민 꽃다발, 그리고 꺼내든 그 낡은 2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단순한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심지어 늘 잔소리만 하던 김춘식 할아버지조차 에이, 그런 인연도 있네, 그려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이장님이 조용히 할머니 집을 찾아와 말했다. 할머니, 혹시 그 헬리콥터 탄 양반이 진짜 예전 그 소년 맞나요?
정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아요. 내가 32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아이예요. 이장은 할 말을 이르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정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철제 상자를 꺼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이름 모를 소년이 함께 찍힌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그땐 몰랐지. 이 아이가 내 마지막 기다림이 될 줄. 그녀는 그 사진을 품에 안고 조용히 등을 돌렸다. 그리고 창밖으로 또다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 알았다. 다음날 아침 연정리 마을은 어제보다 조용했지만 마음은 더 어수선했다. 그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강정희 할머니의 집 앞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도 전 어제 헬리콥터에서 내렸던 남자 윤필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말쑥한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을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엔 여전히 종이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단단했다. 그가 할머니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마당엔 이미 정혜 할머니가 조용히 봤으려 연예 집단에 머리는 단정히 묶였고 어깨엔 마을 장터에서 입던 바랜 회색 바지 저고리가 걸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늘 그랬듯 고요하고 굳건했다. 윤필은 마당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군말 없이 조용히 꽃을 바닥에 내려놓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비닐 안에 조심스레 감싼 낡은 지폐 한 장. 바로 그날 밤 그녀가 건넨 2만 원 중 절반.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정희 할머니가 물었다. 윤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전 잊지 않았습니다. 절대 단 한 번도요. 이 돈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삭임을 멈추고 하나둘 대문 밖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제 의심보다는 궁금증 그리고 경외심으로 가득했다. 윤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해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지갑을 도둑맞고 기차표를 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밤은 어두웠고 비는 쏟아졌으며 주위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며 지나쳤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에게 다가왔다. 말도 없이 조심스럽게 지폐 한 장을 쥐어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안 해도 돼. 살아서 돌아오기만 해. 그날 그는 마지막 열차를 탈 수 있었고 서울의 모 대학 항공과의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장학금을 받아 졸업하고 군 항공장교로 복무한 뒤 현재는 세계적 헬리콥터 운항회사의 한국지사 대표로 일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로? 그 돈 하나가 인생을 바꿨구먼. 할머니, 그냥 좋은 일 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나 정희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윤필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개를 저었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단 말이냐? 나는 그냥 너를 내 아들 같아서 그런 거였다. 윤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전 늘 이날이 오길 꿈꿨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꼭 할머니께 이 말 전하고 싶었어요. 그는 비닐에 감싼 2만 원 지폐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걸 간직한 이유는 이 돈이 제 생명의 시작이었기 때문이에요. 정희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받았다. 그녀의 손끝은 예전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졌던 기억은 여전했다. 이건 이제 다시 나에게 돌아왔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중얼였다. 그리고 말없이 종이꽃을 안아들고 다시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윤필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그날 저녁 연정리 마을회관에선 작은 모임이 열렸다. 이장님과 주민들 아이들까지 모여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필은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마을에서 앞으로 매년 할머니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름은 정희 장학금.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후 연정리 마을에는 다시 한번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 낡은 군용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한 중년 남성. 눈가에는 깊은 주름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지만 눈빛엔 묘한 그리움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몇 번이고 주먹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문 앞에 있던 작은 표지판 하나를 발견했다. 이곳은 마음이 쉬는 집입니다. 환영합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혹시 또 강정의 강정의 어르신 댁 맞습니까? 안에서는 은서가 문을 열었다. 네, 잠시만요. 할머니 부를게요. 잠시 후 강정이 할머니가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손에 찻잔을 들고 있었고 평소처럼 정갈하게 머리를 묶고 있었다. 그녀는 중년의 남성을 한참 바라보았다. 표정은 얼어붙은 듯 했고 입술은 몇 번을 떨다 움직이지 못했다. 누구너? 당신 누구요?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으로 바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강정희와 어린 소년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손에 들던 찻잔이 떨어질 뻔했지만 그녀는 끝내 놓지 않았다. 대성이 팀도?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네 엄마, 나예요 대성이요. 지금은 강민호라고 불리지만 그때 그 사고 이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정희 할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졌다. 마당에 있던 윤필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안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현관에 멈춰섰다. 그는 중년 남성과 눈이 마주쳤고 두 사람은 묘한 정적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정희 할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하느님, 정말 네가 살아 있었단 말이냐. 강민호는 급히 그녀를 일으켜서며 울먹였다. 엄마 그만요. 전 죄송해서 얼굴도 못 들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다. 기쁨과 놀람,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모두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당을 스치는 바람소리, 찻잔 끓는 소리, 은서가 조용히 쓰는 연필 소리, 모든 것이 위로가 되어 주었다. 윤필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께 이젠 둘이나 아들이 있으니 저는 이만. 그 말에 강민호가 손을 뻗어 윤필의 어깨를 붙잡았다. 아니야, 형제지. 형제 아닌가요? 나는 세상에 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당신은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 그 마음을 지켜줬잖아요. 윤필은 멈칫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윤필의 손을 잡았다. 이 세상엔 이름만으로 자격을 따지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태어난 가족도 있단다. 그날 밤 은서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우리 집엔 아들이 2명 생겼다. 피가 다르지만 눈물은 같았다. 새벽 안개가 마당 끝 대숲을 덮고 있을 무렵 윤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군인처럼 단정하게 이불을 갠 뒤 대문 앞에 나가찬 기운을 들이마셨다. 잠시 후 강민호도 나타났다. 어제보다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기색이 남아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필이 웃으며 인사하자 민호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날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그 둘 사이엔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더 많은 대화가 오고 갔다. 그날 윤필이 준비해낸 설계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졌다. 할머니의 집을 살아있는 기억의 집으로 재건하는 프로젝트였다. 집 구조는 예전 그대로. 하지만 기초와 내장은 튼튼하게. 할머니가 계시지 않아도 그분의 기억이 계속 숨 쉴 수 있도록. 윤필은 설명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도면을 건넸다. 형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민호는 조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도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쪽 마루는 낮춰야 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여기 앉아서 저녁마다 내 머리 감겨주시던 곳이니까. 그 시선 높이를 그대로 놔두는 게 좋겠어요. 윤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기억을 기준으로 짓는 거니까요. 공사는 곧 시작되었다. 마을 청년들이 자원했고 지역 목수들도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다. 할머니의 집을 다시 짓는다는 건 단지 건축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기억과 마음을 새로 세운다는 뜻이 되었다. 민호는 못을 받고 윤필은 목재를 나르며 말없이 그러나 굳건하게 집을 만들어갔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기둥을 세우던 중 은서가 두 사람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내왔다. 두 분 다 땀범벅이에요. 조금 쉬고 하세요. 민호는 수줍게 컵을 받으며 묻는다. 은서야, 너도 이 집 좋아? 네. 여긴 이야기들이 살아있잖아요. 여기 앉으면 할머니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윤필과 민호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같은 시선으로 같은 방향을 본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완성되던 날. 하늘은 눈부시게 맑았고 바람은 종이꽃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기둥마다 붙은 작은 나무판엔 누군가가 글씨를 새겼다. 이 집은 사랑으로 지어졌습니다. 건축가 기억, 목수 감사, 도면 마음. 집안엔 정희 할머니의 찻잔 작은 수첩, 그리고 은서가 적은 편지들이 조심스럽게 진열되어 있었다. 준공식 당일 마을 주민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경이로움보단 존경이 담긴 눈빛으로 이장은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 집은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은 삶의 증거입니다. 윤필과 민호는 나란히 서서 끝없이 불어오는 종이꽃 잎들을 바라봤다. 윤필이 속삭였다. 형, 이젠 우리 같이 할 수 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하나의 어머니가 우리를 이어주어줬으니까. 그날 연정리 마을엔 또 하나의 전설이 새겨졌다. 피로 엮이지 않아도 진심으로 이어진 가족 이야기. 새로 지어진 집 안바람이 조용히 실내를 스쳐 지나갔다. 은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윤필과 민호는 할머니의 유품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유리 진열장 한켠에 놓인 낡은 철제 상자 녹슨 모서리와 조심스레 접힌 자물쇠. 은서가 말했다. 이건 할머니가 절대 누구한테도 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두 아들이 함께 열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요. 윤필과 민호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풀었다.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외면엔 정희 할머니 특유의 정갈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필에게 민호에게, 엄마의 두 아들에게. 윤필이 손을 내밀려다 멈췄다. 제가 머리 절렀는데 형이 열어보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네가 먼저 봐야지. 넌 32년을 이 편지를 기다렸으니까. 결국 두 사람은 같이 편지를 펼쳤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사랑하는 우리 필아 그리고 대서정아. 이 편지를 쓰는 오늘 난 마당의 종이꽃을 보며 너희 둘을 생각하고 있단다. 하나들은 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들은 나를 선택해줬지. 난 평생 이 마음이 죄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다. 너희 둘 다 내겐 전부야. 한 사람은 내 피였고 다른 사람은 내 심장이었단다. 누구를 더 사랑했는지 나는 대답 못해. 하지만 꼭 알아줘야 해. 나는 너희 둘 다 내가 살아온 이유였고 내 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 혹시 내가 떠난 날 이 편지를 열게 된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줘. 사람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다. 그러니 서로를 손잡아줘. 세상은 너그러우면서도 냉정한 곳이지만 너희 둘이 있으면 따뜻한 집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집에서 너희가 더 많은 이야기를 쓰길 바라. 사랑한다. 엄마 정이 드림. 편지를 읽는 동안 윤필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민호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어깨를 떨고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 두 사람의 어깨가 처음으로 나란히 닿았다. 말은 없었지만 온 마음이 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안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다. 정희 할머니의 사진 앞 봉숭아꽃 한 송이와 함께 편지가 놓였다. 두 아들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조용히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오늘 엄마가 남긴 마지막 이야기를 읽었다. 그건 편지가 아니었다. 그건 두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었다. 다음날 연정리 마을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퍼졌다. 정희 할머니 집, 이제 이름이 두 마음 집이래. 피보다 진한 인연이 사는 집이구먼. 그리고 누군가 현관 옆에 작은 나무 팻말을 새겼다. 두 마음이 지은 집, 모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연정리 마을의 새벽은 더 이상 조용하지만은 않았다. 할머니가 남긴 집, 두 마음 집에는 매일 누군가가 찾아왔다. 가끔은 마을 청년, 때로는 외지에서 온 학생들, 심지어 도시에서 온 기자들도 모두의 발걸음을 이끄는 건 그 집의 크기나 모양이 아니었다. 그 안에 깃든 이야기,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었다. 어느 봄날 아침 마을회관에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다.
보내니는 국립방송문화진흥원 귀마을 정의 어르신과 두 아들을 윤필 민호님의 이야기를 대한민국 스토리문화 대상의 공식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다. 이게 상 받을 만한 일이었나, 우리가 그냥 살던 거였지 뭐. 하지만 곧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이검첨원을 건넨 날 사실 우리도 봤지. 말리진 않았지만 속으론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었지.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던 것을. 후보 선정이 발표된 후 방송국 PD가 직접 연정리에 찾아왔다. 그는 윤필과 민호를 인터뷰하며 말했다. 시청자들 대부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2,000원이 어떤 힘을 가졌냐고요? 윤필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돈은 그냥 수단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림 없는 친절이었죠. 민호가 덧붙였다. 고마웠다. 그 2인전 넘어는 삶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을 믿게 만들었어요. 이야기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다. 중학교 교과서 부록에 수록되었고 도서관에서는 두 마음집 관련 독후감 대회가 열렸다. 서울에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 심장으로 짓는 집이 만들어졌다. 목적은 단 하나. 낯선 이에게 조건 없는 도움을 주자. 그 시작엔 정희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다. 고요한 눈빛, 따뜻한 미소. 그 아래 적힌 문장 하나. 나는 너를 안 믿는 세상을 믿는다. 하지만 너 하나쯤은 믿어볼 만하더라. 은서는 그해 여름 두 마음집을 주제로 한 전시회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전시했다. 거기엔 그녀가 적어온 할머니의 말들이 담겨 있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 그냥 나중에 누가 널 기억했을 때 그게 따뜻했으면 돼. 그 문장을 본 관람객들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을이 되자 마을엔 또 하나의 변화가 생겼다. 전국 각지의 청소년들이 여름 봉사 체험을 위해 연정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종이꽃을 가꾸고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짓는 집 한 채를 함께 그렸다. 한 고등학생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내 이름 말고 남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온기를 갖고 싶다. 그리고 그해 겨울 국립방송문화진흥원에서 정식으로 시상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정희 어르신께는 특별 공로상 윤필님과 민호님께는 희망실천상 두 마음집 프로젝트에는 스토리문화 대상이 수여됩니다. 윤필과 민호는 수상연설에서 함께 무대에 섰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를 함께 말했다. 우리는 한 명의 어머니로부터 두 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마음으로 하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연정리 마을 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았다. 은서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할머니 보이죠? 마음 하나가 지도 위로 번지고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두 마음 집에는 다시 종이꽃이 피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조금 더 짙은 분홍과 주황빛이 섞인 꽃이었다. 그 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은서였다. 할머니, 진짜 봄이에요. 그 말처럼 추운 날은 끝났어요. 추운 끝났어요. 이제 두 마음 집은 마을의 문화 중심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이면 아이들이 모여 글을 쓰고 어르신들이 모여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누군가 물었다. 그 집은 이제 누구 거예요? 윤필은 대답했다. 그 집은 마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 모두의 집이에요. 정희 할머니가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 마을에서는 조용한 헌정 행사를 열었다. 윤필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 안엔 정희 할머니가 썼던 수첩과 편지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써둔 노트를 담아두었다. 노트의 맨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 대신 나처럼 살아보려 했다고. 누군가 너를 기억하면 그걸로 됐다. 민호는 그 문장을 낭독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다. 뒤에서 은서가 그 말을 마무리했다. 그걸로 됐어요, 할머니. 우리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밤 은서는 두 마음집 앞맨마당에서 작은 램프를 들고 섰다. 램프 아래엔 아이들이 적은 작은 쪽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지원처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오늘 엄마를 꼭 안아줬어요. 마을을 떠났던 이들도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 도시에서 바쁘게 살던 민호의 친구들 윤필이 고아 시절 함께 자란 형제 같은 후배들.
모두 모여 말없이 램프 아래 종이꽃에 손을 얹었다. 정말 사랑으로 지어진 집이었구나. 시간은 흘렀다. 이제 은서는 대학에 진학했고 방학마다 두 마음 집에 돌아왔다. 윤필은 비행을 완전히 접고 마을에 정착해 작은 비행, 시뮬레이션 교실을 열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하늘을 꿈꿨고 사람을 믿는 법을 배웠다. 민호는 기억을 짓는 목수라는 소규모 작업소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의 낡은 물건을 복원하며 살아갔다. 어느 날 은서가 노트북을 열고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다. 제목 두 마음 집에서 보낸 시간들. 내용 이곳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흘러요. 하나는 시계 바늘이 도는 시간, 다른 하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시간. 정희 할머니가 남긴 것은 집도 꽃도 아니에요. 그분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따뜻함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여긴 언제 와도 괜찮은 집이에요. 당신이 어제 나쁜 사람이었다 해도 오늘부터는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집. 그 블로그는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 방송국은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을에도 두 마음 집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정희 할머니는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천 개의 이름 없는 손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마지막 장면, 은서는 다시 그 집 마루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적었다. 마음은 기억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오늘도 두 마음 집엔 봄이 머문다.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단 한 번의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인생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단지 2,000원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작은 친절을 과소평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며 동시에 그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야기 속 두 마음집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손을 잊지 않고 다시 내밀 수 있는 감사의 마음.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부디 이 감동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받은 작지만 잊지 못할 친절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이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 깊고 더 따뜻한 연결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이 번지는 이야기를 이어가요. 감사합니다.